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도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오랜만에 왔죠. 세월이 하수상에서 각자 맡은 바 수임을 다하느라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드디어 얘네들 포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어림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위기, 그 다음에 서민경제의 위기, 네.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위기, 네. 이 모든 위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승냥이들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동남아에 외교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의 정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 위기 상황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 다녀왔고, 그 외교 순방의 성과로서 드립커피, 필리핀 드립커피 10봉지를 사와서 한 봉지는 잃어버리고 문치기 5봉지, 약쟁이 4봉지를 주었습니다. 예. 진짜요? 니네 집은 세 식구니까 한 봉지 놔두고 먹어야지. 맞습니다. 요새 커피에 빠져가지고. 오늘 저 인사 나눌 시간도 없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화 What's Inside. 영화 원제 It's What's Inside. 한국에는 그냥 What's Inside로 나왔습니다. 감독 모르는 사람이죠? 뭐 전작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뽕작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 없는 드래그 자딘, 그다음 배우들도 하나같이 잘 모르는 배우들 쭉 해서 나옵니다. 배우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니까. 내용은 현대 미국입니다. 대학교 동창 출신 친구들이 한 친구의 그 결혼을 앞두고 총각 파티에 초대되어서 남자 여자 섞여 있어요. 네. 친구들이. 그래서 그 결혼 당사자네 집에 가서 하루 동안 술 먹고 노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동안 한 친구가 자기가 직접 개발한 어떤 모종의 기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그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뭐라고 하죠? 전극. 그 전극 같은 거를 그 기계에 연결된 전극 같은 걸 각자 머리에다 붙이면 이 서로 정신이 바뀌는 거. 정신이 바뀌는 게 맞죠? 몸은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 그걸 서로 연결하면 약쟁이가 내 몸에 들어오고 약쟁이 정신이 제 정신이 문지기에 들어가고 문지기 정신이 약쟁이에 들어가는 요런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걸 게임을 하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을 바꾼 다음에 서로 네가 누군지 정체를 맞추는, 지금 약쟁이 몸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작가야가 들어와 있냐 문지기가 들어와 있냐 이런 걸 맞추는 그런 술 게임을 하면서 노는 거죠. 네. 너무 재밌고 막 신기하고 깔깔깔깔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바뀐 그 틈을 타서 속마음에 숨겨뒀던 어떤 불씨 같은 것이 살아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키스하기도 하고 발코니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다가 발코니 난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사를 하면서 일이 꼬이게 돼요. 결론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의 범위가 너무 관대하시네요. 많이 스포했단 얘기예요? 네. 왜? 어디까지 얘기해 그러면? 여기 약쟁이 있고 그 명랑 이런 거 보고 가서 막 이순신 왜 죽는 거 왜 얘기하냐고 막 그럴 거야. 왜 스포를 안 봤는데 지금. 약에서 안 죽어. 아무튼 어디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죠? 네. 끝? 오랜만에 하니까 말문이 안 튀어갖고. 문직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급하게 봤는데 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어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많이 주고 지금 영화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다 안 봤잖아 다른 거. 직전에 바꾸시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봤으면 맞아 결국에는 바뀌겠지 하고 하다가 하여튼 어제 봤는데 빨리게임에서 봤는데
빨래 개다가 빨래를 안 겠어요. 보느라고. 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이렇게 빠져들듯이 이렇게 끝까지 이제 여러 반전도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뭔가 소재도 엄청 특이하고 이게 연출도 되게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빡빡빡 뭐가 바뀌고 하는. 근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그걸 고민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뭔가 모르지만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다. 네. 저는 똑같아. 음.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네. 뭔가 한 7, 8% 정도 아쉬워. 네. 2%는 아니야. 음. 한 7, 8% 정도는 아쉬운데 근데 그걸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는 왠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웬데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러면은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로 여러분들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여러분들만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포일러인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실 분들은 영화 보시고 들으시고 다 좆되고 2명만 잘 되잖아요. 2명만 잘 됐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잘 됐고 한 명은 뭐 자기 몸으로 들어왔으니까 평타는 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몸으로 들어온 그 평타 친 복수해서 개혁이 아니라 배역 그 캐릭터 얘 지금 얘 빤스 입네. 걔가 너무 밉상인 거야. 뭐 불만인 거야. 그래서 남자예요? 불만. 남자? 아니 이 여자. 그 좀 자격지심 있는 저 여자. 가 좀 밉상인데 마지막에 마치 자기가 큰 시원한 복수라도 한 것처럼 하고 영화가 끝나서 그게 좀 물론 나쁜 놈이 나와서 성공하는 끝나는 영화 뭐 많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좀 꼴보기 싫더라고 그게. 그래서 영화가 망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7% 정도 불만이 있었다. 저는 두 분이 그 7, 8%의 불만 얘기할 때부터 왜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냥 나랑 묶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정말 그 내 생각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그냥 재밌었던 부분은 권선징악이라고 한다면 권선징악은 아니지. 권선징악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벌받아도 싸 이러는데 남자분들이 볼 때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없는 느낌인 게 그 감옥에 들어간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어떤 캐릭터가 있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했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 제가 여자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이 부분을 더 이해했을 수 있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웃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웃긴 포인트는 그 어떤 죄보다 여자를 뒤통수 치고 이게 가장 큰 벌 그리고 그 벌에 대한 권선징악 그게 너무 컸다는 거가 좀 블랙 코미디처럼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뭐랄까 부각시켰달까? 그냥 일부러 아예 그거를 좀 과장하고 그래서 더 웃겨 보이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니까 막 웃긴다 막 깔깔 웃을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다른 범죄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결국에는 가장 벌받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그러고 마지막에도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고 너는 그래도 싸. 이유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야. 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뭐 범죄 실제로 일으켰던 뭐 이렇게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최고 악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뭐 어디선가 더 잘 살고 다른 또 몸 바꾸고 또 할 거고 그러고 돈도 다 챙겼겠다 지금. 심지어 그 사람 또한 이건 너무 스포일러인데 그 사람 그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본인한테는 어쨌든 근데 그게 남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상처를 받은 게 엄청 큰 일이긴 한데 불편할 수 있다. 근데 남자들이 볼 때 아니 저게 저럴 만한 일이야? 근데 여자가 하는 풍면 뭐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게 통하는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이걸 보면서 여기서 제일 안 된 사람은 사실
발코니에서 야스하다 떨어져 죽은 애들이 근데 그건 사고인데 어쨌든 뭐 안 되긴 안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사고니까 빼고 이 작전 때문에 저기 된 사람 중에 제일 안 된 사람은 그 감옥 간 캐릭터야.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이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의 여동생을 고등학생이던 여동생을 거기 대학생이던 뭐 파티하던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남자애가 어떻게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재미만 이렇게 보고 버렸다. 뭐 요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한 10년 흘러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참여도 안 했어. 그 제일 감옥 간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죄라고는 여자친구랑 이제 동거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할 때 마침 그 몸이 땡길 때 딸딸이 쳤다는 그러니까 딸쟁이라는 거 이렇게 잘못이 없어요. 아니요, 이거조차도 또 아닙니까? 사안을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남자들 볼 때는 아니 뭐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그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그랬던 거지. 오랫동안 여러 번이니까 오랫동안 그냥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연인이긴 한데 이 여자한테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여자친구로서의 대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거에는 반대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약간 나한테는 PTSD인데 이런 똑같은 경우가 그래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존중을 안 하면 차라리 헤어져 주는 게 존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만약에 남자가 그랬다고 하면 여자가 이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좀 서운하고 뭐 네. 그랬만해. 네. 근데 영화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게 굉장히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거가 이유가 제일 마지막쯤에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 1안과 2안을 제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 어떡할래? 바뀐 몸이 원래 몸으로 못 돌아갈 상황에 생겼는데 그때 이 바뀐 몸으로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볼 안을 막 제시하죠. 네. 둘이 커플이 서로. 근데 그조차도 어쨌든 남자는 머리를 굴린답시고 그래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방법을 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원하던 대답이 아닌 거죠. 그 지점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끊임없이 시험을 해, 이 남자를. 함정을 넣는 함정수사 불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찜찜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 두 분은. 근데 누구도 이 영화를 보고 그래 얘가 그럴만하지 얘 잘못 없지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그런 입장이야. 과다한 입장이지. 그래서 이 영화도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 편을 막 드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뭐 천하에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이 각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누구를 죽인 것보다 나에 대한 배신 그게 너무 큰 감정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애가 도둑질을 해. 만약 초등학생이 도둑질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훔치면 꾸짖을 일이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사안의 경중으로 이렇게 죄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의 그거는.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니까 이게 실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런 천원 공로할 하겠지만 영화니까 한 7% 정도 깎는 그 건데 찜찜함을 주는 것도 영화의 감독의 의도한 바죠. 우리 7%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진짜 범인 그 친구의 모든 걸 기획한 사람. 복수도 보면은 아까도 이제 권선징악도 아니고 되게 캐주얼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나쁜 놈이었어갖고 진짜 엄청나게 한을 품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사건이라는 게 가볍고 좀 IQ 떨어지는 애들끼리 모여서 벌이는 소동극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감옥 간 건도 저는 그렇게 뭐가 이 영화의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 근데 첫 라운드 1 할 때
저는 뭔가 더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체가 정신이 바뀐 다음에 네. 더 거대한 뭔가가 있을 거야. 예, 더 라운드 1 할 때 나도 그럴 줄 네. 알았지. 라운드 1 할 때 나 계엄이라도 하는 줄 알았지. 좀 바꿔갖고. 이게 왜 자기가 한 번 더 꼬잖아요. 네. 자기가 실제로 다른 사람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기 문지기가 몸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약쟁이인 양, 약쟁이가 들어온 것인 그쵸. 양, 속이지. 속에 있는 진짜 본 정체가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틀어가지고 자기랑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일이 더 많이 꼬이고 그 다음에 그 꼬인 상태에서 더 꼬이고 막 이렇게 진짜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또 흐지부지 되고 이거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신호 보내면서 맞추기로 한 건데 그것도 너무 쉽게 팍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더 나갈 수 있고 더 할 것 같은데 안 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잔변이 좀 남은 느낌. 네, 그리고 또 그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 복수하는 것도 복수할 수 있다고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더 큰 문제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더 큰 문제로 감옥을 보내 진짜 막 살인까지 나고 나중에 막 그 과거에 얘가 누구를 막 엄청 네, 얘기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막 맞아. 뭐 그런 다른 장치가 있어갖고 그 장치로 결국에는 인해서 그러니까 500원 훔친 걸로 다리몽둥이 부러뜨린 격이 돼버렸어. 결국에는 옛날에 얘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죽였기 때문에 나 지금 얘네 집에 가서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내가 다 죽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야 일인데 500원 훔친 걸로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영화 끝나네?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범인이 500원 훔친 정도의 사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네. 별도로 한번 사안이 얘기해 생각보다 봅시다. 엄청 큰 거죠. 이 실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일인 거죠. 고등학교 때 자기가 대학교 사귀는 오빠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친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소문을 냈잖아요. 나는 미성년자인데 마치 이런 거 속된 말로 쟤 내가 따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약칭이 말 한번에 이 정도의 사안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평생에 그런 말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으로 학생한테는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렇게 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진짜 학교에 소문 다 나고 그래가지고 좀 난리 쳤더니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그럼 또 정신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또 낙인 찍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저는 그 청소년기에 그런 일을 겪으면은 진짜 너무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거를 500원 훔친 사안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비율 축소를 한 거죠. 그 원제는 500원이고 그래서 결과는 다리몽댕이다. 근데 이건 다리몽댕이 부러지면 훨씬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스케일을 그쵸, 줄인 거지 그러니까. 같이. 근데 이제 소동이 나는 거는 여기까지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애초에 몸 바꿔갖고 튈 생각 아니었어요? 튀는 거는 그거는 복수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 몸을 바꿔? 사람 몸 바꾸는 걸로 약쟁이. 이러는 거는 너무 내가 부정이다. 약쟁이가 옛날에 나한테 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다고 내가 와서 약쟁이가 몸 바꿔서 너 남자로 살아야 돼. 아니 이게 그럼 지금 살겠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운한 게 아니라 이거를 소문을 다 내버려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영향을 끼쳤죠 그거에. 뭐 그거 전부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전부 저 사람들 때문인데. 아니 그 사람이 여자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다 그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본인들도 사과하잖아요. 아니, 그의 오빠한테. 그러니까 별로 안 나쁜 애들이야 사과도 하네. 근데 이게 아니야. 사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 큰 일인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소동처럼. 그 대학교 때 그 파티에 그 소동을 그 회상하는 씬이 편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연출도 좋고 사진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아주 감각적이죠. 그러니까 심각해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실망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뭔가 심리 뭐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맞아. 그리고 그런 건 줄 알고 저도 처음에는 막 너무 헷갈리는 어. 거예요. 누가 누구 몸에 들어갔는지 이걸 너무 다 알아야 될 헷갈리고, 것만 같아. 이름도 막 헷갈리고. 안 그러면 영화 이해 못할까봐. 예. 그 쓰면서 본다니까 어, 얘가 맞아요, 얘한테 맞아요, 가고 맞아요. 얘가 그래서 얘한테 중간에 멈추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이름이 뭐더라 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이름도 아직 못 외웠는데 누가 누구 몸에 들어갔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잘 안 돼. 네, 처음에 막 멈춰서 나중에는 이름 막 적었어요. 누가 누구 몸 이렇게 막 적어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1, 2 조금 보다 보니까 별로 일단은, 의미는 없어. 몰라도 보고. 되겠다. 몰라도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두세 명 정도의 캐릭터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네. 나머지는 뭐 사실 네.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에는 이제 음.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 별거 아닌 소동으로 우리도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는 그냥 이런 작은 소동극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 사안의 경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저 여자애는 충분히 저를 복수가 할 정도로 한이 맺혔을 것 같은데 또 이 작가님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 뭐, 하더라도 저렇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 입장이잖아요. 어. 사적 복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여러 아니,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적 복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끔 그냥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걸 이 죄가 크냐 안 크냐를 문지기 말대로 따지면서 볼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하게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음. 하면 될 영화인데 그래서 7% 약쟁이가 저기 자꾸 반대하니까 4% 정도 부족한 걸로 하겠습니다. 4%? 네.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협치할까요? 4%에서? 네. 아니, 장점이 많아요. 그 편집이나 그 속도감 이런 것도 좋고 연기도 뭐 내가 볼 때 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다들 연기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탈출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땅콩 버터 이렇게 딱 사용하는 뭐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좀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앞에 끓여놓은 떡밥을 이렇게 이용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좋은데 영화 얘기는 끝이고요.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논란. 아주 옛날 유머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요즘 유머인 것처럼 유머 계정에서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뭔데요? 그 고시원이 있던 시절이야. 고시원에서 그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 어떤 그 글쓴이가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냉장고에 자기 콜라를 넣으면 누가 그걸 자꾸 먹는데요. 매번 먹는데. 그래가지고 누구지? 그래서 열받아서 골탕 먹으라고 거기다 수면제를 넣었대. 근데 다음날이 사법고시 시험일이었대. 헐. 근데 그 고시원에 있는 자기 한 학년 선배가 그냥 울고 있더래. 자느라고 못 갔다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그 선배가 먹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내용은. 그래서 그 이제 댓글은 다 인과응보다. 누가 뭐 남의 물건에 손대라고 그랬냐.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소수 의견으로 저거 범죄다. 그 약탄놈 범죄다 저거. 날도 노렸네. 그러게요. 다른 그쵸? 날. 다른 날 해도 그렇지. 시험 끝난 다음 날 넣어도 되고. 이거 그렇죠. 약물 며칠 전문가로서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물 전문가로서 경중을요? 노렸는데 내가 느끼기에 콜라를 너무 여러 번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법관이 될 법을 심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응징입니다. 30번 훔쳤어. 3개월 동안 30번의 도난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은 자격이 잘 돼. 없습니다. 자격 박탈. 안될 거다. 자격은 없는데 자격은 없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건 좋은데 네. 이 행동이 어떠냐 이거야. 이 행동. 수면제를 탄 행동이. 근데 수면제 조금 수면제라서 약간 과한 면은 있지만 설사약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설사약 생각도 정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면제,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하는 것도 수면제는 이거 범죄다. 약사법, 맞죠? 맞죠?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잠만 자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네, 잠만 이 처방약이잖아. 네, 그리고 그 콜라의 양을 모르겠지만 보통 훔쳐 마셨다. 그럼 이제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복수를 계획을 했으면 정말 그거를 다 먹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뭐 하나를 넣었는지 열알을 넣었는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진짜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모금만 먹어도 먹고 말지도 모르니까 열알을 넣을 수도 있잖아. 네. 잘하고. 네, 그러고 뭐 부작용이 만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음.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나는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작용이 있던 사람이에요. 막 수면제 흔한 부작용 뭐 몽유병이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밤에 나도 모르게 창문 몽유병 뛰어내리고. 때문에 음. 속옷 차림으로 음. 밖에 돌아다녀가지고 그 뭐죠 그 무슨 풍기물란. 풍기물 미풍양성이라니. 풍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풍기물란으로 잡혀가고 이러면은 평생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물론 자격이 없지만 평생 다른 데도 취직하기 힘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과하긴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네.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면 그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 몸을 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차라리 뭐 쥐독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뭘 붙이게 만든다거나. 근데 30번 정도 훔칠 정도면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복수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계속 놔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뭐 한번 어디까지 훔쳐먹나 보자 이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복수를 위해서 사법고시 계획, 이거 다 전날 세팅 범죄다 이거. 사법고시 전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 논쟁이 있고 대부분은 아무리 뭐 수면제고 뭐고 누가 뭐 남의 거에 손대랬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벌을 줄 때도 그 죄값에 상응한 벌을 주지 않습니까? 상응한 벌을. 네. 그리고 벌은 함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네. 못 주는데 요즘 벌은. 네. 아들한테 안 혼나잖아요 요즘은. 아들이 네. 안 혼내키죠 아빠. 네. 아들도 이제 현대의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체벌은 안 된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빠 안 때리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해서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영화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놈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내가 사상 검증 해봐야겠다. 근데 원래 댓글은 본인들이 다 성인군자예요. 세상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댓글을 쓰잖아요. 특히 다음 지도 댓글이 그렇죠. 그렇죠. 다음 지도 댓글은 뭐 그냥 악에 맞춰서 쓰는 네. 거고 그냥 보통 일반 댓글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물론 나는 하지 않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근데 이게 범죄는 당연히 안 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수에 대해서도 용납이 없더라고요. 물론 콜라를 훔쳐먹는 건 실수는 아니겠지만 맞아,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좀 엄격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자기를 포함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으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안 그럴 세상 거라는.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 없어. 언제나 나 위로해주고 내 편 네, 들어주고 그럼. 근데 그 사람 집에 가서 키보드만 잡으면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생각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쓴소리도 잘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앞과 뒤가 같은지. 왜냐면 키보드로도 욕을 잘하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사이에서 관계는 육체 관계가 별로 없었어. 한동안 소원했어. 근데 이 남자애는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씩 야동 보면서 자위를 해. 이거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서운함입니까? 서운할 것 같긴 해요. 아니 바꿔놓고 와이프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 혼자서 해결했다. 와이프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아이고 피곤하면 자는 척해.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혼자 해결을 하고 있더라. 야동 보면서. 그렇죠. 서운합니까? 네. 뭐 나랑도 하고 혼자서 또 하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안 하려고 혼자서 해결하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그리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특정 자기 친구의 영상을 보면서 막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여자 영상을 양쪽에서 보던 거였어요. 이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여자는 그 영상 보고
그 어드바이스를 따라 그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막 가발 쓰고 막 그거 하잖아요. 저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봐요. 나도 저는... 연출이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이 여자의 핸드폰 자기 절친이자 애증의 대상인 친구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거기서 연애 조언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몸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가 막 그 노트북 켜놓고 막 그 자위하고 있을 때 화면이 근데 뭔지는 안 보여. 근데 그게 자꾸 겹쳐져서 이렇게 편집이 돼 있어서 남자도 저는 봤다고 생각한 게 검색을 남자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니키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그랬을까?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냥 끝까지 보면은 마치 이렇게 좋아했는데 말 못하고 뭐 그거는 그랬던 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아마 꽁 대신 닭으로 지금 여자친구 사귀었다는 니키라는 사람을 못 사귀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둘의 지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파티를 갔더니 걔가 있길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동쟁이다, 딸쟁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보면 나오겠지만,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서로에게 여러분들 뭐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남녀관계 친구 사이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교훈이요? 그게요? 그런 교훈을 주는 교훈인데요? 영화. 왜냐면 여기서 영혼이 바뀌고 약간의 틈이 생기니까 바로 물고 빨고 들어가잖아요. 막 서로 그동안 요만큼이라도 그 불씨가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게 있으면 확 갑자기 타올라서 모든 걸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 없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왓츠 인사이드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인데요. 우리 데이빗 백공님이 별 3개나 주신 영화야. 다들 별 3개 이상은 주는 걸로 갑니다. 예. 시간 없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Wow. Yeah. Trippy.